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떠나지 말고 떠나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모를 떠나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효자가 된 것인가? 아니다. 효경은 단순히 부모 곁에 붙어 있는 것만이 효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부모를 섬기는 데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이 봉양하는 것이다. 봉양이 마지막이라니 놀랍지 않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도, 용돈 들이고 맛있는 것 사드리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효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효경에서는 신체 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입신행도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다 라고 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본질이다.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내가 부모 곁에서 눈치 보며 위축되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내 삶을 개척하는 것인가? 증자는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조의 업을 잘 이어나가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진다고 했다. 부모의 진정한 뜻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 뜻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효도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부모는 왜 자주 안 오느냐고 서운해하시고 자식은 나도 내 삶이 있다고 답답해한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공자께서 답을 주셨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 부드럽게 가나라. 뜻이 따라지지 않더라도 공경하되 거스르지 말며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말라.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 복종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효경은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 저처에서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하면은 즐거움을 다하며 병들면 근심을 다하고 상을 당하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 지낼 때는 엄숙함을 다한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즐거움이다. 의무감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 앞에서 자꾸 어린아이가 된다.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자식이다. 이것이 효도인가? 아니다. 맹자는 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부모를 대하라. 내가 어른이 되어야 부모도 비로소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부모가 있으면 멀리 놀러 가지 말라는 말을 곡해 하지 말라. 이것은 부모를 구속하라는 말이 아니다.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 행방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연락을 자주 드리고 안부를 전하라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울 수 있다. 경제적 독립과 효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내 생활도 빠듯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나이를 모르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기뻐할 일이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일이다. 부모의 나이를 헤아리고 형편에 맞게 하라. 거창한 효도를 하려다 자신이 무너지면 그것이야말로 불효다. 부모가 너 때문에 산다고 하는 말에 짓눌리지 말라.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내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를 올가매고 있다면 정중하게 경계를 설정하라.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제 삶도 소중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형제 간의 차별, 며느리와 사위의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부모가 편애를 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하되 잊지 말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면 두려워하되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되 예효도의 기준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효경은 아내를 취함은 제사를 받들기 위함이라 했지만 지금 시대에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대하라는 것이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라. 공경하되 부담스러우면 거리를 두어도 된다. 명절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이 모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역이 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얘기에서는 예는 형편에 따라 변한다고 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라. 꼭 명절에 만나야만 효도가 아니다. 평소에 자주 안부를 묻는 것이 더 큰 효도일 수 있다. 부모의 잔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혼은 언제 하니? 촌주는 언제 보여주니? 그 직장 다니지 말고 안정적인 곳으로 옮겨라.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도 그것은 걱정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라.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정중하게 내 생각을 전하고 시간을 달라고 하라. 노부모의 간병 문제는 현대 효도의 가장 큰 과제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라. 효경에서도 효도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라 했다. 형제들과 의논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불효가 아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려도 여전히 내 부모다. 맹자는 70세 노인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 대하듯 하라고 했다.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것이 마지막 효도다. 부모와의 갈등이 깊어 연을 끊고 싶을 때도 있다. 학대하는 부모, 알코올 중독인 부모,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낸 부모. 이런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하는가? 공자는 부모가 도리에 어긋나면 가나라고 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거리를 두어라. 내 삶을 지키는 것도 효도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해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했으니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효도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농경시대에는 부모 곁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효도였다. 산업시대에는 도시로 나가 돈을 벌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도였다. 지금은 무엇인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유대를 잃지 않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는 부모에게 짜증내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칠 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했는지 기억하라.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드려라. 그것이 이 시대의 효도다. 부모의 고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 약을 먹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논어에서는 70세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단호해야 한다. 부드럽게 굽히지 말라. 부모의 재산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효경은 형제는 부모의 가지라고 했다. 가지끼리 싸우면 나무가 죽는다. 재산보다 형제애가 중요하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하도록 권하라. 그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다. 부모가 재혼을 원할 때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황혼연애를 반대하는 자식들이 많다.
하지만 부모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내가 독립적인 삶을 원하듯 부모도 그들만의 삶을 원한다. 지지하고 축복하라. 그것이 성숙한 자식의 태도다. 디지털 시대의 효도는 무엇인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사진을 자주 보내드리는 것, SNS로 부모님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 것. 작은 것 같지만 큰 위로가 된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생활 방식의 차이로 충돌할 때 맹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화합의 시작이라 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존중이다. 부모의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한때 전지전능해 보였던 아버지가 휠체어에 의지하고 늘 강했던 어머니가 나약해진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다. 효경은 부모를 살아계실 때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슬픔으로 제사 지낸다고 했다.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하라.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색한가? 우리 세대는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전하라. 부모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안부 전화 한 통, 함께하는 식사, 들어주는 것, 공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효도가 된다. 공자는 부모 섬기기를 예로써 하라고 했다. 예란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다. 부모의 기대와 내 꿈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와 예술가가 되고 싶은 자녀. 이럴 때 무조건 부모 뜻을 따르는 것이 효도인가? 아니다. 내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효도다. 단, 부모를 설득하려 노력하고 이해를 구하라. 부모가 내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할 때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라.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제 삶도 살아야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 결혼 후 처가살이, 시집살이 문제. 효경은 혼인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했다. 원가족에서 독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모도 자녀의 독립을 인정해야 하고 자녀도 독립하되 부모와의 유대를 끊지 말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육아에 과도하게 간섭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육아 방식을 강요할 때, 시대가 변했음을 정중히 설명하라. 하지만 그들의 경험도 무시하지 말라.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내 방식대로 하라. 효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효경은 효는 덕의 근본이요 교화가 생겨나는 것이라 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인간다움을 배운다. 그것이 자녀에게 전해지고 사회로 확장된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초다. 부모 봉양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말라. 효경에도 가족이 화목해야 효도라고 했다. 형제자매와 분담하고 배우자와 의논하라. 국가의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무너지면 그것이야말로 불효다. 부모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터부시하지 말고 미리 이야기하라.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유언은 무엇인지, 불편하지만 필요한 대화다. 준비된 이별이 후회 없는 이별이다.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채 이별했다면 용서하지 못한 것, 사과하지 못한 것,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것들이 평생의 한이 된다.
살아계실 때 화해하라. 자존심 버리고 먼저 손 내밀어라. 그것이 후회 없는 효도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한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녀도 완벽하지 않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효가 완성된다. 현대의 효도는 독립과 유대의 균형이다. 떨어져 있되 마음은 가깝게, 독립적이되 서로 의지하며 각자의 삶을 살되 가족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효경이 현대에 주는 지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부모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할 수 있는 효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작은 선물 하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위안이 된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기 전에 지금 하라. 효는 하늘의 도리요, 땅의 이치요, 사람의 행실이라 했다. 하지만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부모 세대의 효도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우리 시대의 효도를 만들어가라. 그것이 진정한 효의 계승이다.